안녕하세요. 중앙중학교 학생 여러분들. 오늘은 저번 주에 봤던, 이번 주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봤었던 기말고사 관련해서 리뷰,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그런 느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혹은 뭐 학원에서라든지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학년 평균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10점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한 50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0점이 조금 넘었더라고요. 제 예상 외로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시험 너무 어려워요. 역사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있어요. 어렵죠. 저도 처음에 역사가 어려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시험을 봤으니까 2학기 때 있을 시험도 있고 3학년 때도 저랑 하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이랑 하든지 어쨌든 최소 2번의 시험도 있고 학습도 해야 되고, 또한 고등학교에 가서도 한국사를 또 배우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세계세도 배우고, 또 요새는 또 취업을 할 때나 이런 다양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거의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역사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굉장히 친숙하지가 않아요. 뭐 다른 과목들도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특히나 역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거에 대한 정보들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게, 뭐 도형이라고 하는 게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괴리감은 없지만, 역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옛날 사람들의 일들이고, 또한 이 옛날과 현재의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의 삶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다양한 정보들을 평소에 많이 습득하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나 많은 이 정보와 사회로 인해서 많은 정보를 그렇게 모두 다 머릿속에 넣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습지와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해가 안 가더라도 스텝 1,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를 먼저 읽어보고 이해가 가든 가지 않든 일단 중요한 키워드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원격 수업 기간이나 그 다음에 등교 수업 기간에 드는 이 강의들을 한번 자기가 먼저 체크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이거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도 강의에서도 이렇게 중요시하는구나 라는 게 먼저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재 배우는 것이 더 옛날, 뭐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것들을 배우기 때문에 왕중심, 중앙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업적 같은 거를 키워드로 잘 정리를 해 보시고 교과서를 정리해보고 그 다음으로 학습지를 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게 다양한 뭐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모두 다 포괄하기 때문에 어느 거에 집중을 하는 게 먼저 좋을 거냐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정치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경제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사회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의 중심축이 확고하게 정해져야 이런 경제, 문화, 사회도 운영되기 때문에 정치사를 먼저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거에 따라서 정치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 사회, 경제적인 방향도 운영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리뷰라든지 문장으로 정리하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 충분히 이용하셔서 자기가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수업을 이용해야지, 아예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버리게 되면 더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와 학습지를 잘 숙지하시고 문장으로 정리한 한국사와 1분 리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도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항상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들을 잘 챙겨 놓으셔서 오늘 수업에는 이 키워드가 가장 핵심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장시간의 수업을 들으면 망각하는, 까먹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30분이 지나면 거의 다 까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걸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 중심으로라도 체크를 해놓고 기억해 놓으면 나중에 이걸 다시 봤을 때 내가 이때 이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했었구나 라는 걸 시작으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잘 기억해 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적으로 할 부분은 제가 학습지를 어느 거를 열심히 봐라 라고 했던 부분과 지필평가와 출제된 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역사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역사는 이 의미에 해당한다. 자,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서의 역사 묻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필평가 대비를 위한 학습지 어디를 보아야 할까? 1분 5초를 볼게요. 네, 넓은 의미가 바로 이쪽, 그 다음에 좁은 의미, 그 다음에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현재 우리가 역사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기록으로서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주의 깊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셨죠? 지금 객관적, 주관적 얘기했죠. 그리고 그 자체 얘기도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자의 관점과 해석 얘기 다 했죠. 자, 교과서가 기록으로서 역사까지 얘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분 17초로 보면 돼요. 자, 볼게요.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다음은 인류의 진화 과정 잘 보셔야겠습니다. 예, 잘 보라고 했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호모 사피엔스의 간단한 특징 정도, 특징 보라고 했죠. 아시면 되겠고요. 뭐 몇 연도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모습들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 속 변화 모습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정답률 92.8%였어요. 거의 그림만 보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자, 3번 문제로 가볼게요. 3번 문제는 4분을 가면 돼요. 4분. 도구와 생활 모습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와 생활 모습 중심으로 보라고 해서 움집과 톡이 만들라는 거는 보라고 얘기를 했죠. 특히 키포인트는 농사가 되겠고요. 농사 키포인트.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가 되었다. 식량을 생산하는 단계 니은. 그리고 농경과 목축을 하기 때문에 정착생활이다. 정착생활 디귿. 그 다음에 공평한 분배, 빗살무늬 토기. 공평한 분배 리을. 자, 여러분들 다 알려드렸습니다. 3번 문제 알려드렸죠. 4번 문제. 4번 문제는 3분 17초를 가면 돼요. 생활 모습을 집중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석기 시대 도구와 생활 모습 잘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4쪽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스코 동굴벽화와 벨렌도르프 비너스상, 여기에 그렇죠. 이 필렌도르프의 비너스상까지 아예 집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다 알려드리고 있죠.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7분 13초를 가면 됩니다.
미음까지 담겨 있는 음. 자, 기역부터 미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학습지랑 시험 문제랑 기역부터 미음 똑같습니다. 의미를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그래서 같이 볼까요? 얘기했죠. 선민사상, 하늘에서 내렸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홍익인간, 농경사회, 토테미즘, 재정일치사회였다 등등의 이 단군신화에 담겨있는 의미를 꼭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별표 3개. 야, 별표 3개까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알려드렸습니다. 자,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5분 50초 있어요. 계속 돌이나 나무를 이용한다. 그래서 청동기는 바로 재사용 도구나 검, 장신구 등으로 사용되었고 대표적으로 비파형 동검과 청동거울. 예, 청동거울 얘기했죠. 청동거울 얘기했어요. 썼다. 대표적인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가 있었다. 민무늬 토기. 그래서 생활 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의 생활 변화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는데 농경이 발전하면서 사회 같은 경우에는 고인돌 나오죠. 대표적인 무덤, 고인돌과 돌널 무덤. 네, 다 알려드렸어요. 6번 문제도 다 말로 언급해드렸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7분 51초를 가면 돼요. 진국을 잇는 주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라는 말을 했죠. 철기가 보급되고 한 고조 위만이 철기를 갖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진국을 잇는 중개무역을 통해 고조선이 성장을 하다가 5번 답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게 비파형 동검,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를 통해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지. 영토는 아니다. 야, 여기 그냥 그대로 짚어드렸네요. 4번.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8조법. 야, 8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생명을 존중하고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사회였다. 그 다음에 노비가 있기 때문에 계급사회였고, 야, 여기 계급사회, 신분제사회도 얘기를 했고요. 50만 전을 내야 할 수 있는 증거. 의미를 보시면요. 고조선 이렇게 한나라 대립하면서 결국 멸망하였죠. 그 멸망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한사군. 예, 한사군 지금 3번도 답을 얘기해 드렸기 때문에 7번 또한 이 영상에서 모든 걸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8번 문제는 10분 5초를 가면 돼요. 부족 국가에서 연맹왕국 단계로 그다음에 중앙집권 국가로 단계. 이 단계 꼭 잘 기억하세요. 예, 단계 꼭 잘 기억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여, 그 다음에 가야는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 야, 답을 그냥 여기다 적어드렸네요. 자, 9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는 12분 13초에 나와요. 12분 13초.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죠. 그 다음에 불교, 율령, 태학을 했다. 네, 불교, 율령, 태학, 소수리방 너무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성기인 광개토대왕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과정들. 네, 여기도 자, 20쪽이 등장을 하죠. 이 광개토대왕이 영토를 늘렸어요. 이건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이 신라의 영향력을 보인 것이 바로 이 호우명 그릇이다라고 하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예, 이렇게 19번 문제도 정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0분 45초에 나와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아둬야 된대요. 자, 다음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교과서 62쪽을 요거는 꼭 보세요. 꼭 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집권제, 관등제, 관복제, 율령의 명칭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의 뜻, 의미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야, 명칭 뜻, 의미 그대로 나왔지 않습니까? 야, 정말 기가 막히는 그 출제 포인트를 잘 찍어줬죠. 자, 11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1번은 13분 19초 있어요.
하죠. 그리고 또한 남진 정책 얘기를 하고 있죠. 평양 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중국과 친선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중국과 친선 관계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서 나제 동맹이 결성된다라고 하는 거 잘 키포인트 그렇죠. 평양천도도 이렇게 11번 문제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따지고 보면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는 14분 5초에 나와요. 14분 5초. 건국했다라고 하는 거. 고구려 출신 유의민들이 건국했다. 지금 1번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하는 거예요. 자, 고이왕의 업적 잘 알아놓으세요. 네, 고이왕의 업적. 백제 건국자 아니잖아요. 넘어가서. 주면 되겠다. 결국에 중국 지금 전성기를 맞이하죠.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한다. 고구려 지역으로 영토를 넓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중국 가야 외를 잇는 해상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초고왕 말씀드렸고요. 근초고왕의 업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칠지도다. 네, 칠지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으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한 이유는 바로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했고, 침류왕 불교 수용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도 다 알려드렸어요. 자, 13번 문제. 13번 문제는 16분 34초 있어요. 16분 34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도 옮긴 이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잘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겠습니다. 별표 3개. 야, 별표 3개. 정말 그대로 나왔죠. 왜 수도를 옮겼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흥망성쇠. 네, 이건 넘어가서. 그 다음 14번 문제.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18분 2초 있어요. 18분 2초. 18분 2초. 업적들 잘 알아놓으셔서 결국에 얘네들도 중앙집권 체제를 정비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거. 업적들 샅샅이. 야, 업적을 샅샅이 알아보라고 하고 있죠. 지증왕 업적. 네, 14번 문제 알려드렸죠.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는 18분 23초 있어요. 황룡사, 화랑도, 그 다음에 한강유역 차지. 한강유역 차지를 통해 알 수 한강유역을 차지할 수 있는 비석, 북한산비. 또 뭐가 있죠? 단양적성비. 야, 답을 그냥 지금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15번 문제 알려드렸습니다. 16번 문제는 22분 20초 있어요. 잖아요. 각각에 담겨있는 의미. 구주 오소경 담겨있는 의미 보라고 하고 있죠. 구주, 오주는 당연히 아니죠. 는 민족 융합이고, 오소경은 수도 위치를 수도 위치 보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보완한다. 그리고 말단구역 촌은 촌주가 다스린다. 그리고 이 문장 읽어보면서 2번, 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7번 문제 대외교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3분에 나와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교역 같은 경우에는 당항성, 울산항, 청해진, 울산항 지금 짚어드리고 있죠. 위치 보시고요. 신라원, 신라방, 신라소 이런 신라방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각각의 명칭의 뜻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삼, 비담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 이유. 장보고 청해진 얘기 지금 해드렸습니다. 17번 문제도 알려드렸다. 18번 문제랑 19번 문제는 같이 있어요. 18번, 19번 21분 29초 있어요. 21분 29초. 신문왕의 개혁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신문왕의 개혁 정치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별표 5개. 별표 5개에서 2문제 나왔죠. 목적은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 국학을 설립해서 인재 양성, 노국을 폐지해서 귀족들의 경제력 약화, 구서당을 설치해서 신라, 고구려인 백제, 말가린을 모두 포함해서 민족 융합을
이 정도로 지금 신문항의 왕권 강화 정책을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는 18번, 19번. 자, 2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에 여러분들 어떤 학생이 왜 시험 범위도 아닌 고려 문제를 내세요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24분 4초를 볼게요. 이 사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 예, 답을 그냥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두 개 사료 똑같아요. 그리고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5분 9초에 있어요. 25분 9초. 받아들인 사례를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발해 문화가 어디 문화를 받았는지 사례를 잘 알아보라고 지금 사례 문제가 나왔죠. 정말 그대로 내고 있어요.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24분 31초에 있어요. 이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독자적 수용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독자적 수용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것이 달라지냐? 알아놓으세요. 알아놓으라고 밑줄을 2번 긋고 있죠. 삼성 명칭이 다르다. 네, 기억 그대로 나오고 있죠. 육부의 명칭이 다르다. 육부의 명칭이 다르다. 그리고 육부를 이원화했다. 네, 이렇게 해서 22번도 그대로 알려드렸다. 23번 문제로 가볼게요. 25분 37초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시대가 되면은 왕권과 진골귀족, 지방통제력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골귀족이 왕이 다툼하기 때문에 5번 안 되죠. 4번 알려드렸죠. 왕권 약화된다. 1번도 나오죠. 그 다음에 앞서 많이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으로 이 신라 진골귀족 다툼으로 굉장히 혼란해지는 그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인 여기서 농민봉기 얘기하면서 초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짚어드릴 수 있죠. 자, 그다음에 난을 24번 알아놓으세요. 보겠습니다. 난. 24번은 26분 반란. 4초 있어요. 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육두품들을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상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 이 호족들 같은 경우에 잘 보라고 했죠. 호족, 그래서 육두품, 그리고 선종승려와 같이 손을 잡자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그 다음으로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25번 문제 지금 보시면 선종과 풍수지리설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호족의 성장 기반에 영향을 미쳤는가? 예, 그렇죠. 지금 풍수지리설이잖아요. 풍수지리설을 통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지표평가 분석 대비를 위해서 학습지 어떻게 봐야 되는 27분 영상에 이 25문제의 모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2학기 때 열심히 하시고 특히나 제가 다음번에도 이렇게 지필평가 대비를 학습지 어디를 보아야 될까 영상 또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더 최소한 10점 이상 더 잘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